자, 이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의 틀은 지금 박스 안에 나와 있듯이 최초 매도인 갑이 있고 중간자 을 그리고 최종적인 매수인 병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매매 계약은 일단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되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 그리고 연달아 을과 병 사이에서도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그럼 매매 계약을 몇 개 한 거죠? 2개 한 거죠, 2개. 자, 그런데 원칙대로면 갑에서 을로 명의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다시 명의를 옮겨야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3자 간에 합의를 해요. 3자 간 합의를 해서 을을 거쳐서 병에게 등기를 하지 말고 갑에서 병으로 곧바로 등기를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은 합의를 통해서 이제 최초 매도인 갑에서 곧바로 병에게 등기를 격려시키는 거. 이런 걸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를 했다는 건 탈세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유효지. 왜 유효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최종 매수인 병에게로 등기가 격려되는 게 결과적으로 맞는 거죠. 실체 부합, 유효가 됩니다.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고 유효가 맞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때는 유효다, 무효다? 이때는 무효지요.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배제 잠탈에 해당이 돼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자,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밑에 쪽 미음 확인하세요. 미음. 맨 밑에 칸에 있는 미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이 나오고 있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정리하는데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자기에게로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죠.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어쨌든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러면 을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돈 달라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해도 매매를 원인으로 가지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 인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면 대금 인상에 대해서 갑과 을의 합의가 있었고 여기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때 갑은 나 아직 을한테 돈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전 등기 거절한다. 거절할 수 있죠. 자, 이때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거절하는 거. 이거 그 유명한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역을 확인하세요. 기역.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때는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좀 쭉 내려가 보세요. 254페이지 밑에 쪽에 또 박스가 있는데 여기 급소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의 뜻이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지위가 이전되지는 않는다.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여전히 갑과 을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등기 의무도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3번이요. 갑과 을의 대금 1억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최초의 매도인 갑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 매수인 중간자 을이 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의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예, 동시이행의 항변권 말하는 거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 3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자, 최초 매도인 갑, 중간자 을, 매매 계약 체결되었고,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서도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3자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자 간의 합의가, 즉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등기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는 거죠.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직접 청구 못하고 어떻게 청구해야 되죠?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겠죠?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하여서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고 상대방 갑이죠. 이거를 직접 청구를 못 하시니까 을이 가진 이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가지고 갑한테 행사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병이 대위해서 행사하게 되면 갑이 등기를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을한테 해주는 거죠. 그죠? 을한테. 그럼 이제 을 명의로 등기가 되면 순차적으로 병이 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가지는 이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예, 병한테 양도했다고. 양도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됩니다.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을이 갑을 상대로 가지고 있었던 등기 청구권이 병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누구 상대로 행사 가능한 거? 갑 상대로 행사 가능한 거.
등기 청구권 맞박에 갑이 찍혀 있는 거. 그걸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도시켰다고 해도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갑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전 등기에 의무가 있는 자 쪽에서 저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등기 청구권을 갑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책 보죠. 위에 표로 다시 올라가세요. 표에서 니은을 확인합니다. 자,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자 을을 대위해서 중간자 앞으로. 그리고 최종 양수인에게로의 순차적 이전 등기를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칸 최초 매도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중간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을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완전히 양도시킬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등기 청구권을 양도시켰다고 해서 병이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동그라미라고 했죠? 정신 나갔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지우형 못한다고. 왜 이러죠? 정신 나갔어요. 말은 제대로 했죠? 예. 지금 제가 하루도 안 쉬고 강의한 지가 지금 한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점점 이렇게 탈출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직접 청구 못하죠. 자, 그리고 밑에 리을 확인하세요. 리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관계가 있는 이상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최초 매수인한테 등기가 격려됐다는 거죠.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 안 했는데요? 합의 안 했는데요. 합의를 안 했는데 최종 매수인한테로 등기를 격려시켰다는 거지.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왜 유효죠? 실체 부합. 예,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죠. 그렇죠. 유효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생략 등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가등기를 좀 보죠. 자, 동그라미 7번에서 가등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를 한다라는 건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은 이전 등기 받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예,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상태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갑이 아직은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럼 아직은 갑이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등기 해놓는 겁니다. 이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보존하는 거죠.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보존하고 있지만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는 상태. 본등기가 아니어서. 자, 그리고 가등기만으로는 뭔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추정력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위나 보존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을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이 그 이후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처분할 수,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순위가 보존돼 있고 순위가 을이 빨라요, 병이 빨라요? 을이 빠르죠? 그럼 을이 이제 이 가등기에 기해서 뭐 청구할 수 있어요? 본등기 청구. 자, 이때 을의 본등기 청구는 갑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갑 상대로. 갑을 상대로 해야 되죠. 아니, 왜 갑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채권이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의무를 지고 있었던 저 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을 명의로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물권이 변동됩니다. 자, 그러면 물권이 변동됐다라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때 을의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물권 본등기한 때로부터다. 본등기한 때로부터죠. 그러니까 소급을 해요, 소급을 안 해요? 소급 안 하지요? 소급 안 하지요. 자, 그러면 이로써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에 이루어진 이런 중간 취득 등기는 직권 말소 처리,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 밑에 표로 내려가세요. 기역부터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그냥 예비등기니까 본등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 무효 보존등기가 있더라도 그거 말소하라고 청구 못해요. 이런 말소 청구는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가등기 권리자는 할 수 없습니다. 니은 내려갑니다. 추정력.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매매가 존재합니다라는 추정력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디귿. 소멸시효에 걸린다. 왜 소멸시효 걸리죠?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본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이 을의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완성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다면은 을의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병이 야, 너 이거 가등기 말소시켜. 가등기를 말소시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말소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 자, 따라서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 취득했던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그거 말소시키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 내려갑니다. 가등기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 형식으로. 왜 부기등기로 이전시키는 거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등기로 하면 순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기등기로 순위 유지해야 돼요. 자, 밑에 칸 내려갑니다. 본등기 후입니다. 기읍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 때부터다. 소급하지 않는다.
자, 니은 내려갑니다. 가등기 후 이루어진 중간 취득 등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직권 말소 처리가 됩니다. 내려가서 디귿.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를 할 때 현재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가등기상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등기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등기 추정력 문제들 이어서 256페이지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어느 범위에 미치게 되느냐? 기역에서는 물적 범위를 말하고 있고 니은에서는 인적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가 위조됐을 것이라고 적법할 것이라고 이 등기가 적법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적법 추정을 가리켜서 등기의 추정력이다 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적법 추정은 절차의 적법 그리고 원인의 적법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자, 먼저 A부터 확인하면 절차의 적법이다라고 돼 있죠. 등기가 있으면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격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리고 B로 내려가면 원인도 적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C, 담보 물권의 등기. 이게 바로 저당권 등기 말하는 거죠. 담보 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자, 내려가서 니은이요. 인적 범위. 어디까지 미치냐? 먼저 A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가진 걸로 추정됩니다. 자, B로 내려갑니다. 보존 등기입니다. 자, 전 소유자 쪽에서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혹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됐다는 거죠. 일단 등기가 격려됐을 때는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추정력을 인정받고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되는 내용으로 증명이 완료된다면 이런 반대 입증을 통해서 추정력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은 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깨지는 반대 증명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라고 신축한 것 아니라고 신축한 것이 아니다. 반대 입증. 자, 혹은 양도한 쪽에서 나 양도한 적 없는데요. 신축한 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 입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정력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디귿.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유의 추정력이라 그래요. 무슨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라고요. 이거 200조 말하는 거죠. 200조.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부동산에는 왜 점유 추정력 인정 안 해주는 거죠?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서. 예, 무슨 추정력이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서. 우리 민법 200조에서
적법하게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유의 추정력 같은 경우는요,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는 인정이 돼요. 동산에서는 200조 적법 추정 규정을 적용시키는데 반면에 부동산에는 이것들이 적용이 안 돼 버려요. 그럼 200조를 왜 동산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부동산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차피 등기를 하잖아. 그리고 등기에 뭐가 있다? 추정력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추정력을 이중으로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점유의 추정력하고 등기의 추정력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얘는 무슨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얘는요? 다르다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를 인정?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을 해줘, 안 해줘? 바로 그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9번이요. 추정력 관련된 판례 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기를 누가 지금 신청했죠? 사망자가.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돌아가셨는데 뭔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 추정력 인정받지 못한다. 니은 내려갑니다.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됐다. 반대 입증됐다는 거죠. 추정력 깨진다. 자, 그리고 디귿 보존 등기 명의자는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께서는 양도 사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추정력 깨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자, 그리고 리을 내려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반대 입증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추정력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의 추정력이었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동산 물권 변동은 뭐 드물게 출제라고 돼 있는데 뭐 거진 출제가 안 되는 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보지 마세요. 소멸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물권 총론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소멸. 물권이 소멸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나오고 있는 소멸의 원인은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건물이 멸실했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의 포락. 이것도 멸실이죠. 포락돼서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다. 효용 상실했다. 그럼 소유권 상실입니다. 그 후에 포락됐던 토지가 다시 성토됐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회복돼, 회복이 안 돼. 회복 안 됩니다.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물권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죠. 말소 등기 해야 됩니다. 1번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니은의 2번에 제한물권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 옆에는 누가 있어요? 설정자가 있죠.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 없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때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포기하려면은 저당권자한테 뭐 받아라?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여서 지금 저당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으면 을의 지상권이 을구란 1번.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1-1 부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포기해서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상권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이요. 소멸시효.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이런 용익 물권들은 소멸시효 걸리죠. 20년간 방치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3번.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원칙적 맥락에서는 물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점유권도 안 걸리고 소유권, 저당권도 안 걸리고. 근데 예외적으로 걸리는 물권들이 있는 거죠. 그 예외적인 물권이 뭐가 있다? 용익 물권. 예외적으로 이 용익 물권들은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의 소멸시효하고 기간이 다르죠? 몇 년 소멸시효? 20년입니다. 혼동 갑니다. 자, 혼동의 뜻은 동일인에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가 귀속되는 상태가 혼동 상태입니다. 자, 먼저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박스 안에 보시면은 갑소유 토지에 제한물권자 을이 매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든지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든지 이런 제한 물권들은 다 소멸하지요. 말소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소멸이죠. 그래서 원칙에 전세권 이런 제한 물권들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근데 소멸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게 밑에 예외죠. 전세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 제3자의 권리가 뭐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뭐죠? 저당권이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이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였더라도 소유권과 전세권이 이렇게 혼동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이익보를 위해서 혼동 예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외예요. 예외. 자, 밑에 A 봅니다. A.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예. 그러면 지상권 없어지죠. 혼동 원칙. B. 임차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췄고 매매로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러면 임차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차권 소멸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어떻게 된다는 거다? 소멸한다는 거죠. C.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면 근저당 없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그 근저당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밝혀졌죠. 그러면 소멸했던 근저당은 부활한다. 부활합니다. 자, 밑에 칸. 갑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죠. 여기서 먼저 2번 저당권자가 매매로 소유자가 되었을 때 2번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을 때는 이 저당권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죠? 왜 소멸해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예, 2번 저당권자가 갑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이제 혼동 상태 아니겠습니까? 혼동 상태. 이때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거죠. 밑에 순위 승진할 애가 없잖아요. 순위 승진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동 원칙의 맥락에 따라서 저당권을 소멸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순위 저당권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면 이런 경우도 혼동이죠, 혼동. 근데 여기서 1순위 저당이 없어지면 밑에 2순위 저당권자 순위 승진하죠? 그럼 이제 얘 지위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혼동 예외로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A하고 B입니다. B.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제한물권끼리 혼동. 갑의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지상권 목적으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때 지상권자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혼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한물권끼리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끼리 혼동. 자, 을이 지상권자고, 자, 그리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 병이 있다. 이 상태에서 지상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상권 양도했다고.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하셨어요. 그러면 병한테 지상권이 넘어가죠. 그럼 이 상태가 혼동이라고, 이 상태가. 맞나요? 그럼 없어져야 되죠? 뭐를 없애야 돼요? 제한물권끼리 혼동이죠. 제한물권끼리 혼동.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내가 내 물건을 내가 저당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당권이 없어진다 그랬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었는데 그 지상권이 저당권자의 것이 됐기 때문에 제한물권끼리 혼동. 내가 내 지상권을 내가 저당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자, 병이 1순위 저당권자인데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저당권자가 지상권자가 되었을 때, 물론 이제 이 상태는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이 맞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1순위 저당이 없어지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혼동이지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역시 혼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A 보시면요. 지상권자 을이 병에게 지상권 양도 저당권자 병에게 지상권과 저당권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원칙이죠. 자, 그런데 B 위 사례에서 병 다음에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 정의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1순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한다는 거죠. 넘기세요. 디귿 확인합니다. 점유권 같은 경우는 다른 물권하고의 양립이 가능하죠?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점유권하고 한 개 더 있죠? 또 뭐 있어요? 광업권. 광업권. 예, 광업권. 맞잖아요. 예, 점유권하고 광업권하고 얘네들은 다른 물권하고 양립 가능. 양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갑은 점유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한 사람한테 귀속했으니까 혼동에 따라서 점유권 없어져야 되겠죠? 안 없어진다고요. 점유권, 소유권은 뭐가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다고요. 안 없어져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물건을 사용하니까 얘는 점유권도 가지는 거죠. 그럼 을에게 전세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없어져야 돼요? 아니요. 양립 가능하다고요.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셨으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셨으면 이 상태가 혼동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이 어떻게 돼? 소멸한다고요.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점유권 없어져요? 그건 아니라고. 점유권 안 없어진다고. 뭐가 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유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